새로운 국제무역 판짜기 그리고 끝없는 갈등이 오가는 세계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오늘도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언제 좀 트럼프 얘기 좀 안 할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뭐 이게 뭐라고 했나 일파만파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날갯짓이 지금 태풍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름이 길어요. 네. CPTPP. 예. 이게 근데 네. 유럽연합이 지금 여기랑 결합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요? 자, 일단 미국이 스스로 왕따를 자초를 했잖아요. 예. 일명 뭐 고립주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 내가 얘기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거죠. 결정은 내가 해. 내 말에 따라야 돼. 이거 싫어? 그러면 니들은 보복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파트너인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구를 하게 되잖아요. 예. 자, 유럽연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27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단일 시장을 이룩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뭐 동맹으로 끈끈하기도 하고 뭐 경제적으로 밀접하기도 했는데 이 거대한 덩어리가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 그러니까 일명 그 수출입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말씀하신 CPTPP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예. 우리나라는 뭐 회원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근데 네. 제 기억으로 문재인 정부 때 한참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들어가네 마네 이거가 근데 일본이 주도하고 있어서 우리가 안 들어가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 네. 맞는 거죠? CPTPP. 맞습니다. 그 2005년에 만들어진 원래 TPP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 접해 있는 작은 4개의 나라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4개의 나라가 원래는 결성을 했다가 그 이후에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예. 이걸 가입해가지고 중국을 좀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이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러고 이제 일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일본과 미국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작은 지역의 어떤 경제 협정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경제 협정처럼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하잖아요. 예. 취임하자마자 이틀 만에 무슨 얘기야? 우리 이거 탈퇴할 거야. 이러고는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이 2018년에 자기가 중심이 돼서 포괄적, 점진적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가지고 예. CPTPP로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영국을 포함해서 베트남까지 12개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회원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 영국,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환태평양이잖아요. 네, 환태평양. 근데 영국 대서양에 있는 영국은 도대체 여기 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왜 들어갔겠습니까?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 경제가 굉장히 쪼그라들면서 예? 유럽연합하고 삐걱삐걱거렸잖아요.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닥치는 대로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FTA를 맺어야 되고요. 어쨌든 유럽연합을 대체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군요. 이쪽으로 이제 합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여기가 지금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만약에 유럽연합이 들어오게 되면은 세계 30% 경제력을 가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지금 많고 일단 가입 논의가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멈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을 읊어주셨는데 예. 우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품목을 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과 이 나라들은 거의 상호관세
99%가 철폐거든요. 예. 과연 여기에 있는 나라들에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품목들을 수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어떤 것들을 수출하려고 하는지 요 계산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12개 나라가 대체적으로 농업 강국입니다. 자원 부국이기도 하고 농업 강국입니다. 예. 그러면 이 나라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건 농산물 시장 개방.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를 이제 우리는 일단 지금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깐깐하게 하고 있는데 요거 열어라. 예. 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들의 팔 것과 이 나라들로부터 사야 할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과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가? 이렇게 큰 경제 시장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유리한가를 아직은 그 계산이 꼼꼼하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 나라들하고 네. 또 개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FTA 맺은 나라도 그렇죠. 상당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여기를 들어가야 되냐라는 의구심도 많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연합 역시도 사실은 농산물 많이 수출하거든요. 그리고 뭐 수입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로 이 얘기가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유럽연합이 가입한다 안 한다 이거는 결정된 게 없다라고 보고 시간은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가 여기에 중국이 지금 가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그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관세로 이렇게 난리를 칠 때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주도권을 잡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역시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저기를 들어가서 같이 힘을 합쳤을 때 미국에 어느 정도 위협적일 것인가를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협상 카드로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럽연합이 지금 당장 여기에 가입하려는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협상 카드의 하나로 이 이야기를 띄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알겠습니다. 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를 왕따시키고 미국을 왕따시키고 나머지 국가들이 이렇게 손잡고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거 좀 뭐 가만히 있나요, 트럼프가? 방해 공작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지켜보다가 이제 요걸 이제 카드로 쓰려고 한다라는 건 트럼프 입장에서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위협이 될지를 아마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라면 CPTPP를 그 자체를 겨냥하진 않을 거예요. 그걸 주도하고 있는 일본을 겨냥하겠죠. 그거 이용해가지고 우리 협박하려고 하잖아? 그럼 눈에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중에 또 캐나다가 있잖아요. 지금 캐나다는 또 대표적으로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가 됐거든요. 캐나다가 대표적인 반미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 입장에서도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트럼프를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참 요거는 뭐 아직 뭐 당장 진척이 된다기보다는 좀 순차적으로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는 가입하려면 이 원래 회원국 12개 나라가 다 전원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찬성하는 과정에서 이 들어가고자 하는 나라들의 요구하는 것들이 또 조건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여기 빨리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2022년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가입 추진 계획이 의결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고 예전에 가입하려고 할 땐 또 일본 측에서 조금 방해를 해서 가입이 안 된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아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얘기인데 지금 총기 테러가 발생을 했네요. 인도령인 카슈미르 지역에서.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나라가 지금 어떻게 얽혀 있는 건가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래 두 개의 나라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영국이 오랫동안 인도라는 지역을 식민 지배하면서 그 식민 지배 과정에서 영국이 굉장히 많이 쓰던 방식 중에 하나가 종교라든지 민족이 다르면은 그 두 종교, 두 민족 간의 어떤 분열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분할해서 지배한다 방식을 많이 했죠.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사실 인도가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원래는 인도 하나의 이렇게 덩어리였다면 이제 힌두교 중심의 인도와 무슬림 중심의 파키스탄으로 나뉘어서 독립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그 중간에 카슈미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지휘자급은 힌두교도예요. 소수. 근데 다수의 주민들은 무슬림이었어요. 예. 자, 상황이 우리가 보통 무슬림 중심의 파키스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역 주민의 70% 이상이 무슬림이면 어디로 편입이 돼야 되죠? 파키스탄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카슈미르를 다스리고 있던 지도자는 본인이 힌두교도잖아요. 우리는 인도 편입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일어나가지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죠. 그러니까 인도가 군을 파견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참질 않죠. 이러면서 양국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유엔이 개입을 해가지고 저기 진정하고 여기를 분할 통치하자라고 해서 인도령 카슈미르와 파키스탄형 카슈미르로 나눕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로도 여기서는 계속해서 교전이 벌어진다든지 분쟁이 벌어진다든지 이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내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발생해서 26명이 사망을 하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이잖아요. 인도 측에서는 이거 파키스탄 배후에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테러를 했습니다라고 나선 조직이 있었어요. 무장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의 배후도 파키스탄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파키스탄 정부는 무슨 얘기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도 측에서는 너네는 항상 거짓말했으니까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강압적인 조치가 들어가면서 인도 전역에서 파키스탄인들 추방하고요. 이제 파키스탄과 맺었던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우리도 보복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 해서 파키스탄 내에 있는 인도인들 추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인도 항공기 우리 영공 지나가는 거 금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도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우리 파키스탄 언론사 접속하는 거 금지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개정 금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게 치닫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일단 파키스탄 쪽은 무력 충돌을 좀 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은 파키스탄이 우리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인도군이 우리를 침공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제발 이거 좀 말려달라 이러면서 중동 국가에 SOS를 취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온갖 수단과 방법,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테러와 관련된 관련자들 다 찾아낼 거고 배후인 파키스탄까지 다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워낙 역사가 오래되고 그리고 이렇게 인명 피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쉽게 끝나지 않죠. 게다가 이게 어디까지 지금 갔냐면 인더스강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상류 측이 인더스강의 상류가 인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물이 파키스탄 쪽으로 흘러가는데 만약에 인도 측에서 이 인더스강을 막아버리게 되면 파키스탄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을 수가 있나요, 근데? 네, 댐으로. 네, 댐으로. 인도가 그 최근에 몇 년 동안 댐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그쪽에. 맞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은 물 때문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1960년도에 세계은행의 중재로 인더스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양국 간에. 그러니까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 강줄기를 막지 않겠다. 그래서 지난 60여 년간, 70여 년간인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교전이 있었어도 예. 사실은 인더스강 조약을 파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인도가 야 우리 물줄기 다 막아 이러고 실제로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지금 파키스탄은 이렇게 되면 70%가 피해를 입게 돼요. 거의 인더스강에 의지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 예. 이걸로 수력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유엔을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가 나서 가지고 미국조차 중국조차 다 나서 가지고
각국 양국한테 제발 자제해라.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 게 뭐냐면 일단 파키스탄은 중간에 총리가 바뀌고 이 과정에서 지금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이 굉장히 부정부패라든지 예. 어떤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무능함을 보이면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어쨌든 외부의 적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이 내부의 어떤 실정이 가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지금 카슈미르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지금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도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모디 총리 역시 지금 3선이거든요. 예. 3선에 성공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모디 총리가 본인들의 지지층인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을 좀 많이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인도 내부도 굉장히 많은 분란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이상을 못 얻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디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인도 정부 입장에서도 오 괜찮은데 그러니까 내부 정치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양국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쉽사리 꺼지지 않겠구나.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파키스탄은 중국하고 훨씬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가 있으면은 북서쪽에 이제 파키스탄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중국이 파키스탄에 1대1로 프로젝트로 가가지고 실제로 뭐 항구를 99년간 뭐 임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인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파키스탄한테 뭐 무기 필요해? 뭐 원하면 뭐 우리는 너한테 힘 실어줄 거야 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인도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또 인도 편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게 이게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내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 양상이 여기서도 또 펼쳐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걱정이 나오는 거죠. 참 M1 국민들만 지금 고생하게 생겼네요. 이런 그렇습니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타냐후 총리 내각은 가자 지구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군사작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을 했는데 이건 도대체 언제 이거는 끝나는 건가요? 이거는 이게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저는 이 가자 지구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3월 초에 원래 6주간의 휴전이 끝나면서 2단계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넘어갔어요. 1단계 휴전도 연장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냐면 가자 지구에 구호품이 들어가는 걸 전면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 내에서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그런 인도주의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자 지구를 폭격을 하고 있는 걸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휴전 협상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내각이 뭘 결정했냐면은 지금 현재 가자 지구의 3분의 1 정도를 이스라엘 군이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서 이스라엘 군이 철수를 하면서 가자 지구 재건에 뭐 트럼프가 여기다 리조트 짓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내각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우리가 이스라엘 군을 철군을 안 시키고 여기에 영구 주둔을 시켜야겠어. 라는 걸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영구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야지 인질도 구할 수 있고 하마스 괴멸도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3분의 1 정도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작전은 그겁니다. 라파라고 하는 이집트하고 가자 지구의 딱 그 경계선 있죠. 국경 지역. 그쪽으로 최대한 가자 지구 주민들을 밀어요. 민 다음에 최대한 이스라엘이 많이 점령할 수 있는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해서 거기에 영구 주둔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라파 고 지역에 이스라엘이 구호품을 받을 수 있는 건물 같은 걸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니들 구호품 받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남부로 내려와. 저절로 소개시키면서 거기에 가자 지구를 많이 점령해서 이스라엘 영토화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그러면은 뭐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뭐 이제 남의 나라 대통령이니까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지만은 그나마 기대를 했던 게 내 시기에 전쟁은 없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뭐 이쪽에 하마스하고의 전쟁도 끝내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고 뭐 그럴 것처럼 이렇게 막 본인도 막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가 이게 전쟁이?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일단
푸틴 편을 드는 것 같아가지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니 나를 압박하지 말고 러시아를 압박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크라이나하고 광물 협정을 맺었어요. 네. 광물 협정에는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고무적인 거라면 원래 광물 협정 초기에는 거의 우크라이나를 경제 식민지화 시키는 것처럼 나왔었잖아요. 예. 그 내용에서 우크라이나에 많이 양보는 했습니다. 양보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푸틴 압박도 하고 네.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부활절에 잠깐 뭐 휴전했다가 지금 다시 이어지고 있는 근데 거는. 그거에 상관없이 지금 서로 계속 공격은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공격이 서로의 땅을 더 차지하겠다, 영토를 더 차지하겠다 또는 이 전쟁을 더 확전이나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미보다는 예. 진짜 종전 입장이 임박해서 협상 카드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교전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한국 전쟁 때도 마지막에 1년 정도는 거의 의미 그렇죠. 없이 계속 이제 고지전하면서 뭐 이렇게 서로 좀 뭐 소비 이렇게 그렇죠. 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는데 그것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 휴전 협정에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참여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일단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걸 광물 협정에서 서명을 하면서 약간 관계가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 하나가 있어요. 예. 유럽이요. 아. 어쨌든 종전 협상에서 유럽은 패싱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패싱 당한 상태에서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과연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할 것인지가 하나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봤지 광물 협상 유리하게 우리가 하나 했잖아 라는 게 또 하나의 치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종전 협상은 자 대충 하자라는 식으로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일단은 뭐 미국 유권자들한테 국민들한테는 나 봐봐 내가 해냈잖아 결국은 뭐 그렇죠. 이런 걸로 면을 뭐 세운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전쟁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안타깝다 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